이번 국감에 출석한 증인 중에는 인도네시아 분이신 아리프로보요 씨도 있었는데요.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은 계약서에 써있는 일 말고 밭일과 집안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하루 최대 20시간을 일하기도 하며 대다수 선원들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아리프로보요 씨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선주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항의했더니 선주가 조업 도중인데 울릉도에 그냥 내리라고 해서 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울릉도에 연고가 없을 사람을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도 빼앗은 채 강제로 내리게 한 거죠.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농해수의 국정감사에서 이분을 증인 신청한 인천 남동갑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간 가장 피곤한 때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국내 국적 어선의 외국인 선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예. 우리나라 국적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원양 어선은 3,869명으로 전체 5,238명 대비 약 74%고요. 네. 20톤 이상 연근의 어선의 경우에는 10,000명으로 약 42.3% 수준입니다. 연근에서 일하시는 분들 두 분 중에 한 분 수준이에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많네요. 예. 아리프로보 씨 증인을 신청한 게 이제 맹성규 의원실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장의 외국인 선원 처우 상황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예, 제가 보고서나 실태 상황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 아리 씨가 증언해 주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조금 참담했습니다. 즉 아리 씨의 증언에 의하면 20톤 이상 연근의 어선의 경우에는 계약 외 다른 노동을 시키고 하루 평균 17시간에서 평균 20시간에 달하는 긴 노동시간, 그리고 잦은 임금 체불, 그리고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압수, 고액의 송출 비용과 송입 업체의 불법적 관리비 등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실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당사자께서 본인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네. 부끄럽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송출 업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일해보지 않았으니까 좀 어색합니다만은 사실상 뭐 업무 소개소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분들이면은 국내에 오시는데 뭐 한 3,400만 루피아 뭐 자기 월급의 10배 정도는 주고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서는 이런 대접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는 이유는 뭘까요?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 이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맨 처음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 선장들이나 아니면 송입업체에서 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류해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압류는 합법적인 표현이고 인권 유린에 해당하죠. 예, 예. 그렇다고 아하. 봐야죠. 네. 사실 처음부터 이걸 당당하게 내놔라고 해서 빼앗아 갈 정도면 우리 같은 보통의 시민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보지 않는 마인드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별 문제도 내부에서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아리 씨 증언을 토대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네. 긴 노동 시간. 20시간 사실 잠을 언제 자라고 20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 임금이 상당히 낮다.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500에서 한 600달러 정도를 받고 일하고요. 5,600달러요? 예,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5,600달러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근의 어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한 96% 수준인 176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인데 96%인데 예. 일은 법정 시간에 지금 최대 2배 반 정도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되게 받는 수준이겠네요. 예,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니 대본상으로는
이주 어선원들이 뭐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알 것 같긴 해요. 여권을 뺏었고 왔더니 일단 많은 부분에서 그 인권 유린이 유린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이루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떠난다는 게 사실상 탈출을 해야만 가능한 수준일 것 같기도 해요. 외국인들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네. 이제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이 있어서 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송출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송출 비용. 예, 그러니까 이제 송출업체에 네. 보통 급여의 한 3달치 월급 정도를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 그래도 물가가 싼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받는 급여 기준으로 3배를 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3달치. 석 달치. 예, 석 달치.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 고액의 이탈 보증금을 송출업체에 지불을 합니다. 이탈 보증금이요? 예, 이탈 보증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압류당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 농어촌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지금 김 양식하시던 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프닝에 전해드렸는데 가두리 양식장 그냥 한가운데 물에 떠서 몇 달간 지내게 하는 경우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는데 이건 ILO가 ILO까지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감금 노동이잖아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거죠. 아리프로보 씨가 국감에서 하셨던 말씀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귀담아 들었던 말은 대다수가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예. 일부의 피해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 노동법으로 보면 범죄인데 대다수의 선주들이 범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네. 현재 그 이주 어선원들의 노동 시간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법 제한이 없어요? 예, 현행 선언법에는 네.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60조에 이렇게 이제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또 68조에는 이렇게 한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 역시 네. 수산업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근해에 어획물을 운반만 하는 배란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 어선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도 보호 못 하겠네요, 그럼.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가 어선원인 경우에는 네. 예외로 규정되면서 장시간 노동이 합법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노동법의 원칙들과 충돌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최저임금법은 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선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언의 경우 선언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선언법은 어떻습니까? 또 선언법에는 선언의 최저임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이 고시에도 또 적용 특례가 있어서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의 경우에는 네. 한국인 선원노조와 원양산업협회의 단체 협약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차는 월 625만 원 네. 그리고 그 미만은 465달러를 받고 있죠. 기본 임금으로. 네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초과 근무 수당이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좋은 게 아무것도 없군요. 지금까지 나온 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노조라면 그 협상의 주체로 한국인 선원노조가 들어간다면 사실상 자기 얘기를 해서 자기가 협상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예,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문제가 있고 하니까 네. 아마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꼭 어선원이 아니시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 국내에 아예 정착을 해서 시민사회단체 일을 하고 이런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많이 하시게 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기 본국에서 생활하다가 노동운동가가 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예. 이유를 알겠네요. 예, 요번에 증언을 해주신 분도. 네, 아리프로보요 씨요. 예, 예. 그 자국 인도네시아 분들을 위한 단체의 네. 한국 지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분도. 관련돼서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그 신고나 상담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길래 저는 상식적으로 이상했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 압박을 많이 당하고 폭력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곳의 분들은 무서워서라도 상담 잘 못하거든요. 상담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 이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이군요. 아리프로보 씨 같은 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도. 예. 뭐 국회도 혼나야겠습니다만은 이걸 그대로 둔 그 해수부나 관련 기관들은 왜 그렇다고 답하던가요, 국감에서? 해양수산부에서도 매년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인권위원회나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개선안을 위한 권고 보고서를 내서 개선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도 지난 6월에 이분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개선 방안을 내고 개선을 하겠다 네.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리프로보 씨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분이죠. 다른 분의 사례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보통 이제 외국인 근로자 성실 근로자로 지정이 되려면 수혜를 받으려면 최소한 4년 반 정도는 넘게 일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일하신 게 이제 2016년부터일 거라는 거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당시에 발표한 2011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 이건 뭐 10년 전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한국 원양 어선들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가 노예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렸습니다. 아니 노예는 아니잖아요 라고 항의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노예 노동이라고 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어떤 요건들이 있죠. 그걸 다 충족할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주 어선원들의 인권 침해의 문제가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꾸준히 실태 조사를 하셔서 네. 공론화를 해 주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인권위에서도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수부에서 매년 진행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제 외국인들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수부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네요. 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처럼 해수부에서 일 안 해본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국회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고요. 네.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주무부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를 같이 해줄 업무가 연계되는 부서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맹 의원님께서는 국토부에 꽤 오래 계셨고 예. 의원 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는 차관도 하셨기 예. 때문에 해양 업무도 하셨고 뭐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는 같이 일할 곳이 있습니까? 혹시? 뭐 지금 이 문제 같으면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이제 해수부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위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요. 국가인권위가 지금 참여를 해야죠. 국가인권위가.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시민단체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 결국에는 우리 국회도 네.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일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해수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활동가 및 당사자분들을 어선원분들을 많이 만나 보셨으니까
이분들도 뭔가 개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 다음에 올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시의원도 만나보고 시장실 이런 데 민원도 넣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적이 좀 있답니까? 예, 그래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계속 노력하시고 해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해수부가 개편안을 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편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네.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국제 오선원 노동협약 188 비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여기에는 휴식 시간 그리고 건강 관리 등 많은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선 협약 비준을 좀 지켜봐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송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 수수료 문제와 근로 계약서 문제인데요. 아, 예. 해수부 대책에 보면 수협이 송출입 과정을 총괄하는 형태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도 수협이 송입업체의 평가와 외국인 선원 배정 쿼터를 배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네. 16년 이후에는 회원조합 자회사 형식으로 네. 송입업체를 세워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국감에 국감에서 수협보다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 송출 입출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존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해수부와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네. 송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9월달에 그 주제로 그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됐고요. 네. 계속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션을 안 내본 것도 아니고 수협한테 일을 맡겨봤더니 적당히 똑똑히 잘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국회에 들어와서 국감에서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럼 다른 쪽에 맡기자. 라고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영역이죠. 예. 여기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자랑하시기 좋은 전국 호환 교통카드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에 하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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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